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사이 3명 더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은 타 지역으로부터 전파돼 번진 연쇄 감염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특혜성 공사 수주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박덕흠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충북의 정치 지형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추석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로 명절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상인들은 최악의 대목을 맞고 있습니다. 2회 충주 국제무예 액션 영화제가 개막을 한 달 앞두고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영화제에서는 이소룡의 대표작 정무문과 맹룡 과강 등 18개국 70여 편의 영화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열흘 사이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대부분이 타 지역에서 감염되거나 연쇄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는 지역 간 인구 이동이 많을 수밖에 없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충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사이 3명 더 발생했습니다. 청주에 사는 70대 A씨는 복통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확진된 2명은 지난 21일 부산 건강보조식품 설명회에서 감염된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지에서 우리 지역으로 코로나19가 번진 사례는 또 있습니다. 청주에 사는 60대 B씨는 지난 14일 충남 보령에 사는 지인을 만난 후 확진됐는데 이 지인은 천안 사업설명회 참석자로 밝혀졌습니다. B씨의 배우자 C씨도 감염됐고 C씨가 일하는 진천의 한 요양보호소에서 8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처럼 최근 열흘 새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부분은 타 지역으로부터 전파돼 번진 N차 감염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 설명회가 발단이 된 만큼 방역 당국은 집합시설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천안의 공기청정기 사업 설명회에서 11명 등이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어 타 지역의 사업 설명회라던가 참석을 자제해 주셨으면. 정부도 추석 연휴에 지역 간 이동을 줄이는 것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동 규모가 줄면 전파 위험도가 함께 낮아지고 고위험군, 특히 어르신으로 연결되는 전파 고리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을 불문하고 연쇄 감염이 발생하면서 개인위생과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가족 명의의 건설 회사를 통한 특혜성 공사 수주 의혹으로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아온 박덕흠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박덕흠 의원 개인의 정치적 미래뿐만 아니라 충북의 정치 지형에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불과 이틀 전 피감기관 특혜성 공사 수주를 강하게 부인했던 박덕흠 의원. 국회의원 당선 전 매출과 당선 후 매출을 비교하면 당선 후 특히 국토위 간사로 있으면서 공사가 확연히 감도된 것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해명 후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졌고 결국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소명하면서도 당에는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스스로 했습니다. 건설 사업자 출신인 박덕흠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남부 3군에서 정치거물 이용의원의 차남 이재한 후보를 꺾고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지난 4월 21대 총선 때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를 누르고 3선에 성공하면서 충북에서는 충주의 이종배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양대축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 의원 탈당으로 국민의힘 의석은 충북 8개 선거구 가운데 충주와 제천, 단양 두 곳으로 입지가 더욱 좁아졌습니다. 주위에서 차기 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박 의원 개인의 정치적 미래도 매우 불투명해졌습니다. 3선 중진 반열에 오르며 환호했던 박덕흠 의원이 특혜성 공사 수주 의혹이 제기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정치 운명의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박덕흠 의원에 대해 탈당이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박 의원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며 국민들은 꼼수 탈당이 아닌 즉각적인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가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분들 지금부터 대목인데요.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추석 물가까지 올라 전통시장 상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명절을 일주일 앞둔 전통시장입니다. 추석 대목장이 무색하게 활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손님이 크게 줄었고 그나마도 시장 거리를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작년 추석에다 비하면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명절을 쉬지 말라 하니까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명절 때마다 줄을 잇던 주요 기관들의 장보기 행사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긴 장마와 수해로 물가도 껑충 뛰었습니다. 대형 마트보다는 저렴한 편이라지만 1, 2천 원 아끼려고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겐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뭐 야채니 과일이니 너무 비쌉니다. 그래도 조금씩 쪼개서. 고향 방문을 자제하자는 분위기 속에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의 추석 선물 매출은 지난해보다 20%가량 뛰었습니다. 하지만 대면 접촉이 거의 유일한 상거래 수단인 전통시장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5만 원 사면 만 원을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경품 행사를 벌이는 등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상인들 역시 이제 마스크를 100% 다 착용을 했지만은 고객들 역시 마스크를 쓰고서 거래를 하시기 때문에 그거 안전하게 쇼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후 처음 맞는 명절. 상인들은 가뜩이나 내수 경기가 어려운데 명절 분위기마저 살아나지 않으면서 최악의 대목을 맞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오늘부터 대학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로 수시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던 고3 학생들은 합격률 높이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대학들은 줄어든 수험생에 신입생 유치에 사활을 거는 모습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대학들은 올해 코로나19로 해마다 실시하던 고교별 입시 설명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급한 대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홍보에 나섰지만 아쉬움이 많습니다. 줄어든 학령 인구도 신입생 선발에 큰 장애물입니다. 도내 고3 학생은 13,000여 명으로 도내 대학 수시 선발 인원인 18,000여 명에 한참 못 미칩니다. 작년보다 한 5만 5천 명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홍보 활동을 사실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어려워졌고 그래서 온라인 그 입시 설명회라든지 간담회 이런 걸로 다 대체를 했습니다. 골머리를 앓는 건 수험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기록할 교내 활동을 거의 못한 데다 등교 개학부터 각종 시험과 여름방학 일정까지 줄줄이 밀려 자기소개서 등 수시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던 겁니다. 아무래도 3학년 때 활동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1, 2학년 활동을 토대로 자소서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에 집중해서 자소서를 쓰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수시 원서는 학생당 최대 6번 낼 수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 변수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크게 차별화를 두기가 어려워진 만큼 교과 전형과 하향 지원 등을 적절히 안배해야 합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올해 수능은 재수생과 반수생 강세가 예상돼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수시 전형의 경우 9월 모의고사 성적보다 기준을 낮게 잡아야 합니다. 종합전형은 좀 변수가 많은 전형이다 보니까 종합전형을 6개 다 쓰는 것보다 적당하게 그 교과 전형을 섞어서 자기 성적에 맞게 적정 하향, 상향을 섞어서 쓰는 게 전국 4년제 대학들이 뽑는 수시 인원은 전체 정원의 77%나 됩니다. 예년보다 변수가 많은 만큼 대학별 모집 요강을 꼼꼼히 확인하고 체계적 상담을 통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무예의 정신 영화로 바라다를 주제로 한 2회 충주국제무예액션 영화제가 개막을 한 달가량 앞두고 온라인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화려한 볼거리와 탄탄한 이야기를 갖춘 세계 무예액션 영화가 대거 초청돼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국내 유일의 무예 영화제인 2회 충주국제무예액션 영화제가 마침내 베일을 벗었습니다. 주최 측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1년간 준비해온 영화제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개막작은 최상원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용루각을 골랐습니다. 평범한 중국집이지만 법이 심판하지 못한 사건에 정의의 판결을 내리는 자경단 이야기입니다.
영화제에서는 액션 아이콘 이소룡의 대표작 정무문과 맹룡 과강 등 18개국 70여 편의 영화를 선보입니다. 전체 작품은 한국 액션 명예의 전당, 이소룡 특별전, 월드 액션, 프로그래머 초이스 등 6개 섹션으로 나눠 상영합니다. 최소한 월드 프리미어 또는 코리안 프리미어 이상을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개막작으로 선정한 용루가 비정도시는 월드 프리미어로 저희 영화제에서 최초 공개되는 영화입니다. 영화제 홍보대사는 드라마 추노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던 영화배우 오지호 씨가 맡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영화제에 출연작 3편이 출품됐습니다. 청주국제무예 액션 영화제가 더 발전이 되고 그리고 대중들에게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홍보대사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화제는 다음 달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 동안 무예의 고장 충주에서 열립니다. 개막식은 코로나19를 고려해 온라인으로 열고 자동차 극장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영을 병행합니다. 충북의 위상을 대외에 많이 드높이고 무예를 통해서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 기여한다는 큰 목표를 달하기 위해서 세계 영화고장들이 창조한 화려한 액션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관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사단법인 기생생물 세계은행이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CNV 센터에서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본격 출범했습니다. 20만 점의 기생생물 자원을 보유한 기생생물 세계은행은 사단법인 출범을 계기로 국내외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국제 표준화 인증 서비스 기능을 갖추는 등 기생생물 정보화와 산업 자원화를 선도할 계획입니다. 초대 이사장에 선임된 엄기선 충북대 명예교수는 인류 보건복지 향상과 충북의 바이오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위로금과 3억 5천만 원 상당의 추석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김경배 회장은 오늘 충주와 제천 그리고 단양과 음성 등을 방문해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도내 8세대에 각각 300만 원의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 피해를 입은 900세대 모두에게 30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과 추석 구호 물품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한전 충북본부와 한화솔루션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진천군에 1,000만 원의 사회공헌 펀드를 기부했습니다. 오늘 기부는 한전이 한화솔루션의 전력 설비를 무상 점검하고 한화솔루션은 무상 점검으로 아낀 비용을 지역에 환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진천 상공회의소가 진천군 내 노인들을 위한 안전지팡이 2,000여 개를 진천경찰서에 전달했습니다. 지팡이는 진천 상공회의소 회원사 14곳에서 관내 노인들의 보행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준비한 것으로 대한노인회 진천군 지회로 지정 기탁돼 관내 노인들에게 배부될 예정입니다. 청중덕경찰서는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 5천만 원을 가로채려던 보이스피싱 수거책 28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